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무위키를 읽어볼 겁니다.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1950년 7월 20일부터 9월 20일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652. 피해 내역: 정부 추산 2574명. 공식적으로 발견된 사망자다. 대구 형무소 피해자 1402명과 부산 형무소에서 재소자 명단에 없는 1172명을 합친 수치. 유가족 추산 3,500여 명. 부상 추정 불가. 6.25 전쟁 기간 중 발생한 대한민국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통칭 경산 안경공장 학살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는 사건이 벌어진 지 30년 이상이 지난 1988년에 현장에 들어선 안경공장 국제광학 건물이 폐업 후 공포체험 장소로 유명해지면서 이 사건과 연계된 괴담이 네티즌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잘못 불리는 이름이다. 일제감정기인 1913년 또는 1926년에 경산에서 발견되었고, 당시에는 이름이 충길광산이었으나 1937년 6월 26일 일본 광업인 니노미야 다이조가 보국광산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걸맞은 이름으로 개명하고 광업허가 14,403호로 등록, 광맹이 발견되어 1942년 군사용 코발트가 주산물이 되었는데, 1945년 일제가 패망함에 따라 폐쇄해 폐광이 되었다. 이때 일제에서 지은 광산 건물은 이후에도 남아서 폐건물이 되었다. 6.25 전쟁 기간 중에 이 폐광에서 보도연맹 회원들을 학살했는데,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학살은 1950년 7월 20일경부터 9월 20일경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방위군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0.19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되거나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사건의 피해자는 크게 대구 형무소 및 부산 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의 두 부류로 나뉜다. 1960년대에 지어진 대한민국 제4대 국회 양민 학살 특위의 조사에 따르면 9대 형무소 재소자 1,402명이 7월에 학살되었다고 하며, 대구 형무소에서 부산 형무소로 이감된 것으로 기록된 1,404명 중 1,172명의 명단이 부산 형무소 재소자 명단에 나오지 않아 이 사람들도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 당시 경상북도 경산, 청도, 영천, 경상남도 창녕, 밀양, 충청북도 영동 등의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은 6.25 전쟁 직후 검속되었고 이후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유족들에 따르면 대부분 자익 사상이나 반공활동과는 무관한 단순 부역자나 농민이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10대에서 50대까지 걸쳐 있었으나 거의 다 20대에서 30대였다. 학살 피해자로 항일운동가 이병기가 있다. 그는 독립유공자 이효정과 이병희의 친척이자 동지이다. 보도연맹원으로 학살당했다. 보도연맹원이었다는 건 전향했다는 말인데도 서운을 못 받고 있다. 살해 방법: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도연맹원으로서 보도연맹에 가입할 당시 이름과 주소까지 기재했기 때문에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집에 있다가 군경에 의해 경산중앙국민학교, 현 경산중앙초등학교에 끌려가 2, 3일이 지난 후 머리가 깎인 채 교실에 구금되었다가 5, 6일 후 코발트 폐광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두세 명 단위로 손과 발을 철사나 밧줄,
한 대였고 백자산 산 중턱 수직 50m나 되는 수직 갱도 앞에 세워놓고 앞에서 밀어서 혹은 갱도 쪽 사람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중심을 잃고 수직 갱도로 기울어지면 그 무게로 인해 함께 엮인 사람들도 덩달아 갱 밑으로 끌려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수직으로 파내려간 갱도 입구에 사람들을 줄줄이 묶어놓고 그대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앞에 명령만 총 쏘면 묶인 줄에 위에 나머지 사람들도 떨어지도록 하였다. 게다가 일부 인원이 살아남을 가능성에 대비해 갱도 밑으로 총격을 가하거나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발굴 과정에서 터지지 않는 76mm 고폭탄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아 폭약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있었으나 일부는 삶에 대한 위지로 갱도 위로 기어나오려다가 힘이 다해 죽은 사체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규모가 작은 제2 수직굴에도 사람을 몇 명 넣은 후 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다. 수직굴이 꽉 차자 인근의 골짜기인 대형굴에 끌고 가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의 가창골에 있는 숲의 화약 창고에서도 약 3천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가창댐이 생겨서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다. 학살 이후 이 지역의 개울은 핏빛이 되었고 이 현상은 1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만인 1960년 6월 유족회를 결성할 수 있었다. 이들은 위령제를 지내고 위령탑을 세웠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유족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켰다고. 당시 유족회 간부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위령탑은 쇠망치로 부서졌다. 이렇게 학살이 10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잊히고 갱도 중 제2수평굴 입구에는 새마을운동 당시 농업용수를 위해 콘크리트 수정구로 만들어 막아놓는 등 폐쇄된 상태로 있었으나 남은 1수평굴 입구는 뼈가 나오는 동굴이라고 하여 주변 대학교 학생들은 그곳이 어떠한 장소인지도 모른 채 공포체험을 위해 쓰는 등 문제가 심각하였다. 적어도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제1수평굴 입구 기준 갱도 입구가 큰 안정장치 없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으로 제1수평굴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막아놨고 앞에 학살지라고 안내판도 붙어있다. 하지만 무속인이나 폐허 덕후,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에 양초, 과자봉지, 술병, 담배, 꽁초, 콘돔 등 쓰레기와 과거 유해 발굴 때 사용하였던 도구들이 돌아다니고 발굴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안에는 유해가 계속 보관되어 있다. CCTV를 달아놓은 제2수평굴 입구와는 달리 제1수평굴 입구는 사유지라 관리될 법도 하지만 해가 떠 있을 때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비원이 제재를 하더라도 밤에는 감시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인근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을 타고 와 잠금 장치를 파쇄한 후 갱도 내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폐허 매니아가 가서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꽤 나오고 이 중 2개는 후술할 제보자들에서도 나왔다. 2000년 3월 경산유족회가 재결성되어 위령제를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 2001년 2월경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보도연맹과 관련된 취재 중 이곳을 발견해 민간 차원의 유해 발굴을 제안해서 준비한 후 동년 3월 9일부터 발굴을 시작했고 6시간 만에 퇴적물을 지우고 제1수직굴에서 70m 아래에 있는 제2수평굴 입구를 발견했지만 콘크리트 옹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 날인 3월 10일에 다이너마이트 발파 작업을 해야겠다고 결성한 뒤 3월 11일 오후 2시 45분에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제2수평굴 입구를 폭파해 개방하였다. 2005년 5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동년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7년부터 정부 주도로 유해 발굴이 시작되었다.
2009년 11월 17일 과거사위원회는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은 군경에 의한 학살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예상되는 유골의 절반가량도 채 수습되기 전에 정권이 바뀐 후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수습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많은 유골이 이곳에 남아있고 수습된 유해는 유족회가 마련한 컨테이너 안에 방치되었다. 2008년 무렵 인터불고 경산 컨트리클럽 진입로를 개설하고 안경공장 건물을 파티마요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상당량의 유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수습된 유골들도 정부의 계약에 따라 특정 대학의 박물관을 거쳐 2019년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되었지만 당시 대학은 유골이 있다는 이유로 괜히 혐오시설이 될까봐 자신들의 학교 이름을 절대로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등 이 보도연맹의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또 이처 일종의 흉가 체험 장소가 되어버린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컨테이너와 뼈 한 상자는 2014년부터 2015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 전시된 적이 있다. 모르고 보면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전시실에는 과거사위원회로 조사 당시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촬영한 영상을 상영했다. 2016년 11월 유족회가 제2수평굴 근처에 비를 세웠으며 위령탑과 주변 시설이 병비되었다. 이후 제1수평굴 근처에서 지내던 위령제를 제2수평굴 근처 위령탑에서 지내게 되었다. 입구는 철문으로 폐쇄하고 CCTV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네, 오늘 이렇게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봤는데 부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에서도 한국에서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무거운 분위기의 내용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하루 되시고 부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